늦은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져가는 도시 외곽 작은 카페. 문구점 앞 벤치에 12살 소녀 서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 위에는 정성스럽게 뜬 작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토끼, 강아지, 곰, 고양이, 얼룩말 등 각각 다른 표정을 지닌 손바닥만한 뜨개 인형들이 낡은 수건 위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아저씨, 이거 어때요? 2,000원이에요. 지나가는 직장인에게 수줍게 말을 건네지만 그는 바쁜 듯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친다. 서린은 실망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람을 기다렸다. 어머, 이 인형 정말 예쁘네. 누가 만든 거야? 중년의 아주머니가 관심을 보이자 서린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뜨개질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애가 참 잘 만들었네. 용돈벌이 하는 거야? 서린은 잠시 망설였다. 용돈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절실한 돈이었다. 매달 쌓여가는 엄마의 병원비, 집세, 그리고 생활비까지. 12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다. 네. 용돈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용돈 벌어서 과자 사 먹을 거야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엄마 몰래 병원비 봉투에 조금씩 돈을 보태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토끼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얼마야? 2,000원이요. 에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걸 2,000원에?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비싸게 팔면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했다. 그래야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괜찮아요. 많이 팔면 돼요. 아주머니는 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 서린에게 건넸다. 잔돈은 됐다. 열심히 하는 내가 기특해서. 감사해요. 서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5,000원. 오늘 벌어들인 돈과 합쳐 27,000원이 되었다. 엄마의 약값 일부라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서린은 남은 인형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내일 팔 새로운 인형을 또 만들어야 했다. 엄마는 여전히 서린이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더 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서린은 손목에 찬 낡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 팔찌는 엄마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차고 있던 것이었다. 엄마는 그 팔찌에 대해서도 그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상실이었다. 언제나 엄마와 나 둘이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엄마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증거 같은 것이었다. 엄마는 작은 시골 마을 방이 딸린 작은 카페라기도 민망한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저 안에서는 편안한 행복, 단란한 가족의 모습으로 모여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서린은 그런 소박한 꿈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멀리서 병원에서 돌아오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지쳐 보이지만 나를 보자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오늘 어땠어요? 가게로 들어와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가죽 팔찌가 그녀의 가는 손목에서 살짝 움직였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다. 강무현,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하려다 문득 한 구석에 앉은 모녀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다. 서린의 큰 눈이 그와 마주쳤다. 순간 무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헤어진 여동생의 모습이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무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서린이 고개를 숙여 뭔가를 그리는 모습을 보자 어린 시절 동생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특히 그 낡은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갈색 가죽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린 팔찌. 그것은 분명 자신이 동생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다. 무연의 손이 떨렸다. 커피를 주문하고 계속해서 그 모녀를 관찰했다. 아영은 지친 얼굴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도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아영의 옆모습, 서린을 부르는 목소리, 심지어 머리를 쓸어넘기는 작은 습관까지. 설마. 무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다. 잠깐 다녀올게요 하며 모녀가 밖을 나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나간 후 탁자 위에 놓여있는 스케치북을 발견하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감정이 벅차올랐다. 아영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은 작은 집과 나무 그리고 2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무연히 어릴 적 동생과 함께 그리곤 했던 그림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카페가 조용해진 후에도 무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운명의 재회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이 들어온다. 눈이 마주치고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케치북을 아영 앞에 내밀었다. 페이지마다 어린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빵집, 웃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사고 당일 사라진 아이가 차고 있던 은팔찌까지. 아영의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이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이 가족 사진 속 아이도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무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해요. 저는 그냥 정아영이에요.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동요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무연은 개발 사업과 가족의 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회사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아영은 더욱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2개의 선택지 앞에 서 있었다. 진실을 끝까지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해요. 무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에게 도움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 명의 단골 손님으로서 말이에요. 아영은 혼란스러워했다.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 어딘지 익숙한 느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무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발 사업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영의 카페 건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무연은 사무실에서 2개의 서류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려야 했다. 왼쪽에는 개발 사업 최종 승인서, 오른쪽에는 사업 연기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그때 무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잠시 보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영은 카페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다. 정말 혹시 이게 내 것이라면? 그녀의 손가락이 스케치북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나는 누구였을까? 다음 날 아침 아영이 무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보관하고 있던 내가 그린 그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무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개발 계획서를 바라보았다. 두꺼운 서류 더미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의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핸드폰 속 아영과 서린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대리. 네, 사장님. 개발 계획 전면 보류합니다. 김대리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무연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가 향한 곳은 아영이 있는 카페입니다. 아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무연의 방문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서린조차 엄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종종 아이가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올 때마다 아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무연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영 씨, 저는 그냥 기다리려고 합니다. 기다린다고요? 당신이 기억하든 안 하든 저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냥 멀리서라도 당신과 서린이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정말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마음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서린이 학교에서 돌아와 2 어른을 발견했다. 아이는 주저없이 무연에게 달려가 팔을 벌렸다. 삼촌, 또 왔구나. 무연은 서린을 안아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서린아. 삼촌이 자주 올 거야.
서린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천진하게 물었다. 삼촌, 우리랑 계속 있으면 안 돼? 삼촌처럼 우리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그 순간 아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여전히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았고 혼란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서린의 순수한 바람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다. 서린아, 그래도 될까? 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연은 아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요. 우리 모두 천천히. 석양이 서점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세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퍼즐의 조각들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다. 답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